새벽에 TV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고양이 키우세요? 고양이가 그 향초를 앞발로 툭툭. 이 고양이는 말이야 너무 사랑스럽죠? 자자고! 너희 때문에 촬영을 할 수가 없다. 귀여워서. 고양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한번 키워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자, 고양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스러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양이가 직접 키워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넘게 고양이를 키웠고 현재는 장애를 가진 고양이를 포함한 3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제가 고양이 키우기 전 꼭 알아야 할 단점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요. 건드리지 마! 첫째, 엄청난 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만 만져! 이게 얌전히 있단 말이야, 있으란 말이야.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고양이는 털을 뽑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털 속성 생물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털을 뿜어내고 털갈이 시즌에는 더 심합니다. 이 털은 온 집안에 옷, 이불, 베개는 물론이고 밥그릇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밥 먹을 때 잘 보고 먹어야 해요. 털뭉치가 집 안에 굴러다닐 확률이, 특히 저처럼 비염과 천식, 고양이 알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약과 스프레이를 달고 살아야 하고요. 약도 다 먹었네. 심한 경우에는 주사도 맞고 뭐. 고양이 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사가 부지런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옷과 침구류는 자주 세탁하고 돌돌이나 침구 청소기 등을 자주 이용해 주어야 합니다. 집 청소도 구석구석 자주 해줘야겠죠? 둘째, 말썽으로 인한 번거로움입니다. 고양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특히 어린 고양이의 경우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파나 벽지, 장판, 문짝 다 긁어서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책이나 두루마리, 화장지 등 물어뜯어서 온 집이 다 난장판이 될 수도 있죠. 누가 이렇게 물어뜯었어요? 그리고 이건 고의적인 말썽은 아니지만 고양이는 헤어볼이라고 하는 구토를 습관적으로 하는 생물입니다. 사료도 자주 토하고요. 저희 집은 호야가 그렇게 자주 토해요. 꽁이랑 산이는 별로 토한 적이 없긴 합니다. 말썽으로 인한 번거로움은 부지런함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훼손된 물건들은 바로바로 치우고 고양이가 접근하기 힘든 곳에 잘 갈무리해야 합니다.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 소파는 새로 사고 벽지, 장판은 교체해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고양이의 스크래치가 심하다면 스크래쳐라는 제품을 여러 종류 구입해서 집안 곳곳에 두거나 낮 동안에 장난감을 이용해서 높은 강도로 놀아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는 사냥 욕구가 해소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너희 때문에 촬영을 할 수가 없다. 귀여워서. 욕구를 해소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말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울 때 꼭 생각하셔야 할 단점 3번째, 바로 돈입니다.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지출과 한시적인 지출이 필요한데 사료나 모래 등은 반드시 필요한 고정 지출입니다. 아기 고양이가 약 5개월 이상 되었을 때 실시해야 하는 중성화 수술이나 약 3회 정도 시행하는 예방접종은 한시적인 지출에 속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양이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장난감 등을 계속 구입하게 되면 지출이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캣타워나 캣휠 등 고양이용 가구를 구입한다면 지출이 훨씬 더 추가되겠죠. 가장 큰 지출은 뭐니뭐니 해도 병원비일 것입니다. 고양이는 병원비가 사람보다 훨씬 비쌉니다. 보험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거나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게 되면 통장이 텅장이 될 수 있으니 우리 모두 먼저 부자가 됩시다. 넷째, 수면 부족입니다. 고양이는 본래 야행성 동물입니다. 사람과 오래 생활한 고양이들은 집사와 비슷한 수면 패턴을 갖게 되기는 하지만 때때로 밤이나 새벽에 울어제끼면 답이 없습니다. 저처럼 예민한 사람은 작은 울음소리에도 잠이 깨는데 침대 밑에서 울고 있는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 답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것 역시 평소에 고양이의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낮에 많이 놀아주고 밤에는 기절시키는 거죠. 어젯밤에도 산이가 계속 울어서 저는 결국 산이를 안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자고. 다섯째, 긴 여행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아지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데리고 여행을 갈 수도 있지만 영역동물인 고양이를 데리고 여행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집사들이 하룻밤 자고 오는 외출에도 덜덜 떠는데요. 사실 2, 3일까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누가 잠시 집에 들러서 화장실을 치워주고 밥과 물을 갈아주는 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6번째, 고양이의 할퀴입니다. 아기 고양이들은 일단 뭐든 눈앞에 있는 건 다 물고 봅니다. 자라면서 앞발에 힘이 생기면 쥐고 당기고 할퀴는 힘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손등이나 팔뚝에 할퀴 상처가 많으면 혹시 고양이 키우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곤 하죠. 고양이가 물고 핥히는 걸 장난처럼 좋아하는 동물인 건 맞지만 이 부분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집사 스스로가 조심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산이 어릴 때 입질하면 물지 못하게 훈련하던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고요. 성묘를 입양했을 경우에도 끊임없이 물거나 핥히지 못하게 이야기하고 행동으로 막으셔야 하고 교육이 잘 안 되는 아이라면 애초에 물릴 일이 없도록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집사들은 뭐 물려도 좋아 뭐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7번째, 사고 가능성입니다. 고양이는 강아지와 달리 높은 곳에도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덕션 사용하시는 분들, 고양이가 그 몰랑몰랑한 젤리발로 인덕션 버튼을 사뿐히 밟아서 불이 켜지는 사고가 왕왕 발생한다고 하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 지인이 밤에 거실 TV 선반에 작은 향초를 하나 켜놓고 잠을 자다가 새벽에 TV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양이가 그 향초를 앞발로 툭툭 가지고 축구를 하고 놀다가 향초가 TV 밑으로 쏙 들어가서 TV가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고양이는 무사했지만 온 집이 새까맣게 그을렸더라고요. 벽과 천장을 모두 닦아내는 친구를 보고 있자니 당시 고양이를 키우지 않던 저로서는 참 뭐라 할 말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잘 치워두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고양이를 키우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단점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야가 이불에 토하거나 산이가 밤에 우는 것 정도가 좀 힘든 정도입니다. 토하는 건 괜찮은데 이불에다 토하거나 하면 이불 전체를 다 빨아야 되고 하니까 그건 좀 힘들더라고요. 또 밤에 좀 잘 자야지 다음날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게 우는 이 고양이는 말이야 너무 사랑스럽죠?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고양이는 너무 사랑스럽고 또 사랑스럽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고양이와 함께 살게 되면 따라오는 이러한 불편한 점들까지 감내할 수 있는 분들만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애견샵에서 사오지 마시고 길에서 주우세요. 고양이 커뮤니티에 가보면 평생 가족을 찾는 양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꽁이도 산이도 그렇게 제품해 왔습니다. 산이는 제가 직접 주워왔죠. 다리에 장애를 가진 산이를 길에서 만나고 집에 데리고 와서 적응해 나가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봐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이뻐. 동생 좀 가르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응? 호야는 어디 갔냐?